Good night, Mom. 아이를 재우고 잠을 청하는 주인공 라이자. 그런데 1층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출장 간 남편이 돌아왔나 싶어 내려가 보는데 싸늘하다. 남편이 아닌 강도였죠. 다행히도 아이의 민첩한 대처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주드는 Or perhaps there's something you'd like to talk about? 사건 이후 5개월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 why you're here. 상담 치료를 받아보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이런 간단한 요청도 여전히 메모장을 활용해 소통하는 불편한 상황이 유지되었죠. 게다가 문제는 주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자 또한 그날 이후 매일 밤 비슷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죠. 라이자, it's okay. 결국 라이자 가족은 모든 걸 내려놓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힐링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땐 몰랐었죠. 이것이 더 큰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별장과 숲 외엔 아무것도 없는 머나먼 교회로 내려온 그들은 Nature exploration. 들뜬 마음으로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조금 걸어 나가자 왠지 모르게 익숙한 대저택이 보입니다. That is what I call a house. Come here. 그런데 숲속에서 주드를 부르는 괴상한 속삭임이 들려오죠.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다가갈수록 속삭임은 더욱 분명하고 명료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의 끝에 있던 것은 땅속에서 튀어나와 있는 인형의 손. 너무나 소름 끼치는 상황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바로 도망쳤겠지만 그는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영화의 주인공. 주드는 이 소름 끼치는 인형을 굳이 또 판에서 엄마에게 가져간 다음 Do you want to keep it? 간직하고 싶다는 X되는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엄마는 평소였으면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아들의 상태를 고려해 양보를 하게 되죠. 인형이 입고 있던 정장을 벗기자 한 메모장이 나오고 그 종이에는 낯익은 규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팅을 해놓고 잠을 청하러 가는데 왠지 모르게 뒤통수가 따가운 라이자. 기분 탓인 걸까요? 다음날 아침, 갑자기 아침형 인간이 되어 피아노를 치고 있는 주드. 메모장에 적혀있던 피아노 쳐주기 일과를 수행 중인 것이었죠. 한편 인형의 옷이 깔끔하게 갈아입혀져 있는데 You dressed him yourself. 옷을 갈아입혔냐는 엄마의 질문에 본인이 갈아입히지 않았다는 제스처를 보이는 주드. 그런데 엄마가 나가자 인형의 고개가 돌아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모장으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는 아들. Goodbye, Judester. Goodbye, 주드는 인형의 이름도 지어주는데 Brahms. Wow, that's quite the name. How'd you come up with that? 왜 그렇게 지었냐는 질문에 섬뜩한 말을 남기죠. 그렇게 아버지는 오줌을 지리고 출근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 Hey, good morning. 인형인 브람스 앞에 놓여져 있는 음식. What's this? Oh, that, yes. Well, apparently Brahms is handing down rules now, including he'd like his own food. 인형 주제에 우리도 못 먹는 아침밥을 처먹. 아들의 요구는 점점 심해졌지만 그가 조금씩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양보를 하게 되죠. 그렇게 오후가 되고 라이자는 주드가 평소에 아끼던 인형이 내팽개쳐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저 팽개쳐져 있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 있었죠. Did you do this? 네가 한 짓이냐는 아빠의 질문에 그저 지그시 브람스를 쳐다보는 주드. Look, we're not mad at you. So did you cut up Mr. Brown? 라이자는 아들이 거짓말까지 한다는 생각에 You go to your room and finish your homework there, and then when you're ready to tell me what happened, you can come out. 그에게 벌을 줍니다. You can leave the doll here. 그렇게 인형과 떨어뜨려 놓고 오랜만에 독서 좀 하려는데 묘하게 신경 쓰이는 브람스. 그때
곧이어 TV가 저절로 켜지고 라이자는 또다시 아들을 의심하죠. That wasn't funny. You're supposed to stay in this room and not come out again until you're ready to apologize. 주드는 억울해 미칠 지경입니다. 다음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주드에게 접근한 낯선 아저씨. You thought of a name for him yet? 다짜고짜 인형의 이름을 묻는데 What is it? Of course it is. That's his name, isn't it? You scrubbed up well, little man.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see you found yourself a new family. 그리고 그날 저녁 아무래도 무언가 계속 찝찝했던 라이자는 인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이거 무서운 장면인데 참을 수가 없어서 Oh my God, Liza. 그저 환각이었을까요? 또다시 날은 밝고 주두의 침대에 놓여져 있는 메모장. 그렇다면 읽어주는 게 인지상정. 그런데 메모장에 그려진 모두가 하나같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그림이었죠. 게다가 누군가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것 같은 글 뒤엔 본인과 남편으로 보이는 시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브람스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등장한 아들. Why are you wearing that? 엄마의 질문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죠. Dinner's at 15. 저녁 식사 시간. 또다시 브람스의 음식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You know, your dad and I make the rules in this house, not your doll. 엄마는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주드는 단식 투쟁으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Eat it. All right, come on, enough. 아들이 정말 몇 시간째 밥을 안 먹고 버티자 He's not real. He doesn't need any food. 라이자는 차분히 설득을 시도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죠. Fine. Stay here all night then. 그렇게 포기하고 나간 뒤 몇 초 후 성인 남자 4명도 힘겹게 옮길 것 같은 100kg가 넘는 식탁이 마치 종이 식탁처럼 뒤집혀 있습니다. 다음날 Ready? Yeah, let's do it. 결국 인형을 갖다 버리기로 결정하는데 Morning, mister. 배상한 메모를 남기고 인형과 함께 사라져버린 아이. 인형 브람스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Come on, buddy! It's not funny, Joe! 인형에 영혼이 있다는 소재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부터 고전 공포물인 척키, 그리고 인형 공포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애나벨까지. 그만큼 뻔할 것 같으면서도 조금의 창의성만 가미된다면 또 신선해지는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가 바로 인형인데요. 더보이 1은 실종된 남자아이의 영혼이 인형에 담긴다는 클리셰 같은 소재로 시작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을 선사하며 재미를 주었다면 더보이 2는 1편과는 또 다른 반전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무엇보다 속편의 개봉 소식을 접했을 때 이미 1에서 정체가 밝혀진 걸로 보이는 동일한 인형으로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가 가장 궁금했는데요. 더보이 1의 못다한 이야기들도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1을 안 보신 분들이 보기에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1을 보고 가신다면 그 역사와 배경을 알기에 더 재밌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형 공포물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보이 1을 재밌게 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Something is happening to him.